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귀코목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닥터 초이 지안이비인후과 원장 최혁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은 그 피어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피어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일 먼저 피어싱 샵에서 이제 피어싱을 하고 나서도 하루 이틀 정도는 주변 병원에서 소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약국에서 간단한 소독약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베타딘, 과산화수소 이런 것으로 정식으로 소독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피어싱 주변이 빨갛게 되거나 진물이 나와서 진물을 주십니다. 이럴 때는요, 사실 피어싱 하고 나서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물이 나거나 빨갈 때는 적극적으로 먹는 항생제도 먹고 항생제 연고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타딘, 과산화수소 이런 것으로 소독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어싱을 하고 나서요 3주 정도는 피어싱을 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어싱을 한다는 것이 귓볼에 통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로에 상피세포가 이제 코팅되어 있듯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2주 내지 3주가 걸립니다. 그 중간에 피어싱을 빼고 다시 이제 피어싱을 꽂을 때 자리 잡지 않는 상피세포가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는 가능하면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살티 들어보셨나요? 네, 살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살티라고 합니다. 원래 의학적으로는 염증성 유가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증 때문에 자꾸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거를 하고 드레싱을 받아야 됩니다. 대개 유가 조직 그 살티를 긁어내고요, 압박 드레싱이라 그래서 꽉 눌러서 다시 자라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연골 부위 피어싱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입니다. 사실 뭐 피어싱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별로 겁을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 연골 바로 위에 또 피부가 있고 이런데 이 연골막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연골막염이 생기게 되면 연골이 녹으면서 흐느적해지게 되면서 귀 전체가 빨개지게 되고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연골 부에 이제 피어싱을 할 때는 우리 귓볼에 할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염증의 기미가 보이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섯 번째, 피어싱을 한 부위를 빼고 나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피어싱 부위의 이제 통로에 상피세포 찌꺼기들이 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살짝 건드리면 염증이 확 심하게 커질 수 있는 염증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피어싱 부위에 있는 통로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잘 소독을 해서 다시 피어싱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네, 간혹 피어싱을 하는데 귓볼에 몽우리가 있는데 피어싱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네, 귓볼에 피어싱을 한 적도 없는데 귀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는 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피지낭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양성종양들이 생길 수 있는데 피지낭종이 제일 흔합니다. 피지낭종은 피지선에서 생기는 주머니인데요, 그 안에 피지 찌꺼기들이 껴있고 고름 같은 것도 같이 생겨 있어서 우리가 자꾸 만지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귓볼 뒤쪽에 절개를 하고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꺼내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피어싱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피지낭종 안에 들어있던 염증의 원인들이 확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지낭종이 있는 그 주변에는 피어싱을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그 부위를 피해서 충분히 좀 피해서 피어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피어싱을 하면 외모도 이제 더 이쁘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